양잿물 성분이 들어간 수처리제가 건강식품으로 둔갑돼서 팔리는 실태를 저희가 연속 보도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KBS의 이 보도로 이 문제가 드러나자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들도 본격적인 경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박성은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40년이 넘는 기간 수처리제를 건강식품으로 만들어온 무허가 공장주. 또 이를 만병통치약처럼 광고해 전국적으로 팔아온 판매자들. 한번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런 제조와 판매 행위를 계속해왔습니다. KBS 보도 이후 경찰은 이들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현재 이들의 공장 설립과 제조 허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사 중이에요. 일단 감정 결과 오면 수사 방향을 정해서 한번 해봐야지. 공장이 있는 횡성군도 공장이 어떻게 가동되어 온 건지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횡성군은 최소 2016년부터 이 공장이 무허가로 운영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위생 담당 부서와 경제부서를 모두 동원해 합동조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행정기관에서 권한을 가지고 취소라든지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지자체와 사법기관의 조사를 바탕으로 위법성 여부를 따져볼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성은입니다. 네, 이번엔 이 실태를 직접 취재한 박성은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처리제, 이게 일종의 세제군요. 이게 들어간 건강식품이 계속 팔렸다는 것 자체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취재진도 처음 이 제보를 접하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네. 수처리제가 먹을거리, 그것도 몸에 좋은 건강식품으로 팔린다는 게 쉽게 믿겨지진 않았는데요. 수처리제는 말 그대로 물에 첨가하는 용액 제품입니다. 이번 경우에는 방청제, 그러니까 녹이 스는 것을 방지하는 약품인데요. 일단 제보 내용을 꼼꼼히 다시 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취재진이 직접 판매장에 잠입 취재를 해서 약품을 직접 사보고 전문기관에 성분 분석을 의뢰해봤습니다. 그 결과는 더 놀라웠는데요. 나트륨과 규서 성분이 제품의 라벨에 표시된 수치보다 수백 배나 높게 나왔습니다. 그것보다 더 황당한 건 이 제품에 수소이온 농도가 있습니다. 쉽게 pH 농도라고도 하는데 이 농도가 12.7로 아주 높게 나왔다는 점입니다. 네. 양잿물과 비슷하다고 했는데요. 이 제품에는 이 용액을 물에 1대100 비율로 섞어서 마셔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비율로 섞어도 매우 강한 알카리성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몸에 좋기는커녕 위 점막 화상과 조직을 녹이는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게 저희가 만난 전문가의 의견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게 하루 이틀 팔린 게 아니라 꽤 오랫동안 팔렸고 유통량도 상당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무허가 공장주와 경기도에 거점을 둔 판매 총책은 2017년에도 사법당국에 적발돼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요. 이 당시 수사팀이 이 제품의 판매액을 따져서 조사해 봤더니 단 넉 달치가 3억 3천여만 원에 달했습니다. 네. 이 업체의 전직 판매원들 얘기도 비슷했는데요. 수년간 매달 적게는 2억 원에서 많게는 3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털어놨는데 이게 1년으로 따지면 매출이 수십억 원에 이른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양으로 따져도 한 달에 200ml짜리 제품이 수백 병 이상씩 유통됐다는 얘기가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 판매 조직도 서울과 경기권, 춘천, 호남권 등 곳곳에 있다고 했는데요. 무려 16곳에 이른다고 전직 판매원들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만 판매 총책은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이런 유통망이 모두 와해됐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본인은 이제 건강식품으로 과대 광고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 마케팅을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팔렸을까 좀 궁금해지는 부분도 있는데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이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들은 금방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17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었습니다. 네. 먹는 물 관리법 위반 혐의였는데 이후 벌금형과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도 무허가 공장에서 수처리제를 만들어 건강식품으로 팔았던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공장주가 직접 서명한 자술서를 보면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공장주는 45년 동안 무허가 공장에서 공업용 규산염을 이용해 불법으로 건강식품을 제조해왔다고 인정했습니다. 네. 다만 이런 행위는 지난해까지만 했고 올해부터는 가짜 건강식품 제조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여기서 또 어떻게 똑같은 행위가 반복됐는지를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기존에 적발됐을 당시 이들은 벌금이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집행유예형을 처분받았는데 이게 생각보다 가벼운 처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형법상 사기 혐의나 먹는물 관리법에서 규정하는 과대 광고 행위에 대한 처벌 훨씬 형량이 더 높은데 이런 처벌은 받지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이런 혐의들을 적용해서 무허가 건강식품에 대한 엄벌과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후속 조치도 또 아쉬웠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적발 이후 이 제품을 수거까지 했는데 이후 판매 금지 등 후속 조치가 없었습니다. 네. 먹는 물을 담당하는 환경부에서도 수처리제의 건강식품 오남용에 대해 조치가 따로 없었습니다. 또 횡성에 무허가 공장을 세워 제품을 생산한 수년 동안 아무 제재도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지자체의 관리 감독 소홀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에도 사법당국하고 행정기관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는 분위기인데 이번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